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은퇴 후, 자녀들이 독립한 후, 문득문득 찾아오는 이 허전함.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기원전 5세기, 고대 아테네를 걸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 그는 평생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지만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류의 스승으로 기억되는 철학자입니다. 그가 평생 던진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젊은 시절, 우리는 이 말을 자기계발이나 능력 개발의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60대를 넘어선 지금, 이 말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비우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빌려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극적인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거창한 인생 역전 드라마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조금 더 평화롭게,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작은 지혜들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간관계의 정리. 여러분, 명절이 되면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솔직히 두렵지 않으십니까? 애들은 언제 결혼시킬 거야? 요즘 뭐하고 지내? 심심하지 않아? 건강은 괜찮으시고,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좋은 말들입니다. 걱정해주는 말들이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숨이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소크라테스에게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크산티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크산티페를 악처로 기록했습니다. 말이 많고 잔소리가 심하고 남편을 괴롭혔다고 전해지지요. 어느 날 크산티페는 화가 나서 소크라테스에게 물을 끼얹었다고 합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천둥이 친 후에는 비가 오는 법이지.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내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럴 수도 있는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을 이해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모님께 좋은 자식, 직장에서 좋은 동료,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었는가?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8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정년 퇴직 후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고 배우자와 단둘이 사십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셨지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녀들은 주말에 전화 한 통하면 끝입니다. 옛날 직장 동료들은 각자 바쁩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건강 자랑, 자식 자랑뿐입니다. 김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김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겪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 수 없다. 이제는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정리한다는 것이 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리를 둔다는 의미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들은 어른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입니다. 얘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 인생 살아. 이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자녀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것, 그것이 노년의 사랑입니다. 화면 연출 가이드. 그렇다면 외롭지 않냐고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책을 읽으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는 시간, 아무 생각 없이 차 한 잔을 음미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에 30분, 나만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이 시간만큼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핸드폰도 꺼두십시오.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모임을 거절해 보십시오. 오늘은 좀 쉬고 싶어서 라고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 없습니다. 셋째, 자녀에게 먼저 전화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그들도 바쁩니다. 기다리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보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비우는 지혜.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겸손의 미덕이구나.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말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배경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델피 신전에서 신탁이 내려왔습니다.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이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지혜롭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찾아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치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정치에 대해 많이 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시를 썼지만 왜 그것이 아름다운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술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모든 것에 대해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한 분이서 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 이사, 임원이었습니다. 후배들은 우리를 선배님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못 다룹니다. 젊은이들이 쓰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관들, 모두 낯섭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하나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라며 과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배워야겠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73세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한 기업의 임원으로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후 처음 2년은 힘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경영을 했는데 이제 내가 아는 게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블릿 PC를 보여주는 손주. 이 선생님은 당황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기계였으니까요. 할아버지도 모르는 게 있구나. 손주의 순수한 말에 이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모르는 게 많구나. 그리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그날부터 이 선생님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에게 태블릿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유튜브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게 정말 많구나. 그래서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습니다. 젊은 강사가 선생님이 되고 자신은 학생이 되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배운다는 건 나이와 상관없는 일이구나. 지금 이 선생님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십니다. 70대 할아버지의 디지털 도전기라는 채널입니다. 구독자가 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우는 지혜입니다. 과거의 명예, 과거의 지식, 과거의 경력. 이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이 분야에서 30년을 일했어.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런 말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사실 이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배우지 않겠어. 과거에 머물겠어. 소크라테스는 70세가 넘어서도 배웠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질문했습니다.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정생을 철학했지만 끝까지 답을 찾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질문했다는 사실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오래된 물을 버려야 신선한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성공, 과거의 지위, 과거의 인정.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배움,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주에 딱 한 가지, 전혀 모르는 것을 배워 보십시오.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이어도 좋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게임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모른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 자랑을 한번 줄여보십시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라는 말 대신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라고 물어보십시오. 셋째, 한 달에 한 권, 전혀 모르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평생 읽지 않았던 장르도 좋습니다. 판타지 소설, 과학 잡지, 무엇이든. 이렇게 비우고 채우기를 반복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다시 신선해집니다. 매일이 새롭습니다. 80세, 90세가 되어도 오늘 뭔가 새로운 걸 배웠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청춘입니다. 나이로 재는 청춘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청춘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노년의 품격.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왜 우리 말을 듣지 않을까요? 이 질문 뒤에는 이런 서운함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더 많이 살았는데 내 조언을 무시하네. 내가 걸어온 길인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아테네 광장을 걸으며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는 거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했습니다. 젊은이가 용기란 전쟁에서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적 후퇴는 비겁한 것인가? 누군가 정의란 강한 자의 이익이다라고 주장하면 소크라테스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자가 실수로 자신에게 해로운 법을 만들면 그것도 정의인가? 소크라테스의 방법은 산파술이라고 불립니다. 산파가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산모가 아기를 낳도록 돕듯이 소크라테스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왜 이 방법이 중요할까요? 사람은 타인에게 들은 답보다 스스로 찾은 답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현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명절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대학생 손주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취직 안 하고 유튜버 할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뭔 소리야, 유튜버가 무슨 직업이니?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해야지.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입니다. 손주를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손주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할아버지는 시대를 모르셔. 꼰대 같으시네. 대화는 끝났습니다. 손주는 반발하고 우리는 서운합니다. 그런데 만약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했다면 어땠을까요? 유튜버, 재미있겠구나. 그런데 할아버지가 궁금한 게 있는데 유튜버로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니? 손주가 대답합니다. 구독자를 많이 모아야 하고 콘텐츠도 좋아야 하고. 그렇구나. 그럼 구독자를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꾸준히 영상을 올려야 하고 차별화된 콘텐츠가 있어야 해요. 그거 쉽지 않겠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니? 적어도 12년은 수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생활할 건데? 그건 아직 생각 못 했어요. 보이십니까? 우리가 직접 조언하지 않았는데 손주는 스스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방법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꼰대가 아니라 지혜로운 어른으로 기억됩니다. 소크라테스에게는 유명한 3가지 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당신 친구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손을 들어 막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3가지 채를 통과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채는 진실의 채입니다. 당신이 하려는 이야기가 진실인지 확인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채는 선함의 채입니다. 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좋은 이야기입니까? 글쎄요.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세 번째 채는 유익함의 채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에게 유익합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네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왜 나에게 하려 합니까? 이 3가지 채는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이 많아집니다. 경험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 이것이 진실인가? 내 경험일 뿐 보편적 진리는 아닐 수 있다. 둘, 이것이 상대에게 선한가? 조언이라고 생각했지만 상처가 될 수 있다. 셋, 이것이 정말 유익한가? 내가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가? 65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말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영업을 하셔서 말을 잘하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가족들이 슬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가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아빠 얘기는 다 옛날 자랑이에요. 우리 얘기는 안 들으세요. 충격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 하지만 박 선생님은 용기를 냈습니다.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듣기만 하자.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아빠, 요즘 달라지셨어요. 이야기하기가 편해요. 아빠가 내 말을 들어주시니까 나도 아빠 조언이 듣고 싶어져요. 박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니까 관계가 늘어나더라고요. 노년의 품격은 지식의 양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현자였지만 거리에서 만난 구두장이, 어부, 장인들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에게도, 젊은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실천 지침입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끝까지 듣기만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중간에 끼어들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상대가 말을 다 마칠 때까지. 둘째, 조언하고 싶을 때는 먼저 물어보십시오.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 허락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셋째, 내가 젊었을 때는 이라는 말을 한 달에 3번 이하로 줄여보십시오. 과거는 참고일 뿐 정답이 아닙니다. 넷째, 3가지 채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진실한가, 선한가, 유익한가. 이 3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면 침묵이 최선입니다. 이렇게 말을 아끼고 경청하면 우리는 말 많은 노인이 아니라 지혜로운 어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품격입니다. 4번째 주제입니다. 죽음 앞에서 평온하기. 이 주제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60대, 7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먼 미래가 아닌 다가오는 현실로 느낍니다. 친구의 부고를 듣습니다. 동창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문득 두렵습니다. 나는 얼마나 남았을까? 죽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죄목은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고발이었지만 아테네 시민들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탈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거절했습니다. 법을 어기고 사는 삶보다 법을 지키고 죽는 것이 낫다.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은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평온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섭지 않으십니까? 소크라테스가 대답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완전한 소멸이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꿈 없는 잠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은 두려울 것이 없다. 다른 하나는 영혼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다. 만약 그곳에서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같은 현자들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느 쪽이든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셨습니다. 평온하게. 제자들이 울부짖는 가운데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1 마리를 빚졌네. 잊지 말고 갚아주게. 아스클레피오스는 치유의 신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이 나으면 닭을 바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병으로부터의 치유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크라테스처럼 평온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두려워해도 괜찮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낭비하지는 말라입니다. 71세 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선생님은 2년 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치료를 받으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나?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나? 돌이켜보니 대부분의 시간을 남의 기대를 맞추며 살았습니다.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최 선생님은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 나를 위해 살자. 최 선생님은 평생 하고 싶었던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하루, 후회 없이 살았는가? 2년이 지난 지금, 최 선생님은 여전히 치료 중입니다. 언제까지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 선생님은 말합니다. 이제 두렵지 않아요. 나는 내 삶을 살았으니까요.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가르쳐 준 것은 이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느라 삶을 낭비하지 말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하기. 미뤄뒀던 전화 한 통 걸기.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 갖기. 자연을 느끼며 산책하기. 이런 작은 것들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지혜,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버킷리스트를 만들되 거창하지 않게. 에베레스트 등반이 아니라 손주와 공원 산책 같은 것들로. 둘째, 매일 밤 자기 전 오늘 하루에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감사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셋째, 중요한 사람들에게 미리 고마움을 전하십시오. 나중에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유언이나 유서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이것은 불길한 게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남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도 철학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빌려 4가지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인간관계의 정리, 비우는 지혜, 노년의 품격,
그리고 죽음 앞에서의 평온. 이 모든 것이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 60대, 70대, 80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바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안으로 향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공이 아닙니다. 더 큰 인정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진짜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사형으로.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소크라테스라면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배울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는 모임은 정중히 거절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가르치려 들지 않고 진심으로 듣습니다. 저녁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나답게 살았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철학적으로 산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손주의 웃음에서, 아침 햇살에서, 따뜻한 차 한 잔에서,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에서,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오늘 하루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모임 하나를 거절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라는 말 대신 요즘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전에는 몰랐던 뭔가를 하나 배워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말해보십시오. 하나만 실천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평생 던진 질문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답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삶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평화롭게, 나답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답게 살았는가?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물어보십시오.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존재 자체로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 자신을 알라.